김동수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지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김동수 회장이 웃으며 말했죠. 이젠 자문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 무슨 할 말이 있는 겐가? 그 말 속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몸, 호기롭게 AP그룹을 인수한 대표였지만 이제는 살아갈 날조차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가 걸린 문제였고 대표로서의 책임은 너무도 컸습니다. 더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동수 회장에게 자신의 상태를 직접 말하기로요. 전화기 너머로 짧게 새어나오는 숨소리. 그 안에 담긴 불안과 각오를 김동수 회장은 단번에 느꼈습니다. 이지혁 대표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리고 마침내 이지혁의 건강 상태를 모두 알게 된 김동수 회장.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김동수 회장의 머릿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묘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김 회장은 곧바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의사인 첫째 아들, 그리고 또 한 사람 뜻밖의 이름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회장들의 공조가 시작됩니다. 회장님들이 전화를 돌린 그날 이지혁의 운명도 함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심장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지혁을 직접 지정한 심장 공여자는 누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지혁은 결국 직접 김동수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는 순간까지도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AP그룹을 인수하던 그날의 자신과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이 너무도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들어오게. 이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간 잘 지내셨나요? 지혁은 괜히 웃음을 띄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동수 회장은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지혁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혁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회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말끝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지혁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 몸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의사 말로는 살 날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지혁의 시선은 자연스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떠오른 건 다름 아닌 AP그룹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AP그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라는 이름이 주는 책임이 지혁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김동수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지혁을 바라봤죠.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벌써부터 죽는 날부터 계산하나? 지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왜 먼저 끝을 생각해? 김동수 회장은 한숨을 짧게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AP그룹? 그건 자네가 살아있을 때 고민할 문제지. 그리고는 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자네가 먼저 해야 할 건 죽을 준비가 아니라 살 준비야. 그 말 한마디에 지혁의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살 생각부터 해. 그래야 회사도 자네 인생도 지킬 수 있는 거야. 김동수 회장의 눈빛은 호통 같았지만 그 안엔 분명 어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치료는 심장이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제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고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었습니다. 김동수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그제야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역시 놀라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은 곧 단단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김동수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AP그룹을 그렇게 패기 있게 인수하던 그 이지혁 대표는 어디로 간 건가? 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동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게. 그리고는 주저없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한국병원 병원장 좀 연결해보게. 한국에서 심장으로 가장 유명한 병원, 그리고 김동수 회장이 오랫동안 전폭적으로 지원해온 곳이었죠. 전화를 받은 병원장에게 김동수 회장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심장 환자 한 명이 있네. 시간이 많지 않아.
그리고 회장으로서의 위험을 숨기지 않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번 일만 제대로 해결해 준다면 심장센터 추가로 더 지어주겠네. 그 말엔 협상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원장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동수 회장의 말은 그 자체로 약속이자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동수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넨 살아야 할 사람이야. 아직 죽긴 너무 일러. 그날 한 통의 전화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는 결정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김동수 회장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쉽게 꺼내기 힘든 감정들이 겹겹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함, 미안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까지. 김동수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지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지혁은 괜히 더 말을 보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김동수 회장은 그제야 짧게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하게. 지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김동수 회장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살아서 하게. 그 한마디에 지혁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날 이지혁의 인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살아있고 싶다는 조심스러운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지혁이 문을 나서자 김동수 회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오래 남아 맴돌았습니다. 이지혁, 자네는 반드시 살아야 할 사람이구나. 김동수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도 전화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하나, 이지혁의 얼굴과 그가 삼킨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김동수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김동수의 첫째 아들은 유능한 의사였죠. 나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김동수 회장은 군더더기 없이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AP그룹 대표 이지혁. 심장이식 대기를 알아봐줘야겠다. 상황이 급하다. 잠깐의 침묵. 아들은 곧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김동수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현재 슈조이 재단에서도 심장이식 관련해서 공조 중입니다. 해외 기증자 쪽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우선순위 조정에는 양해를 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김동수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슈조이 그룹 쪽을 일단 접촉해 보시죠. 시간이 관건입니다. 김동수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고맙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움직여봐야지. 전화를 끊은 뒤 김동수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혼자서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슈조이 재단이라. 그때 떠오른 얼굴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김동수 회장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뒤 박진석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동수 회장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 이번엔 내가 자네 도움을 좀 받아야겠네. 박진석은 단번에 느꼈습니다. 이 전화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김 회장님 부탁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말씀하시죠. 김동수 회장은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의 상태, 심장이식의 시급함, 그리고 지금 여러 재단이 얽혀 움직임이 쉽지 않다는 현실까지. 잠시 정적, 그 침묵을 깬 건 박진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AP그룹 대표 이지혁입니까? 김동수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네. 내 뒤를 잇는 유일한 젊은 대표일세. AP그룹은 물론 나라 전체가 걸린 일이네. 문득 진석의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습니다. 이 지역을 떠올리자 설명하기 어려운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최근 고성희의 실체를 파헤치던 중에야 진석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재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지역의 유학을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부탁이 고성희의 선에서 차갑게 거절됐다는 것도. 유망했던 아이, 실력도 의지도 분명했던 아이가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꿈을 접어야 했다는 사실이 진석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의 좌절이 지역의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진석은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실력도 있었고 의지도 분명했던 아이가 어른들의 판단 하나로 길을 잃어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번에 달라. 반드시 어른으로서 책임질 거야. 진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지켜주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손을 내밀겠다고. 그래서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이번만큼은 어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지역을 돕는 일은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이자 스스로에게 건네는 늦은 사과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성재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진석의 말에 김동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김 회장님, 이 지역 그 친구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진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분명하게 이어갔습니다. 내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AP그룹의 대표라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박진석의 눈빛은 이미 결단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한국병원 쪽은 제가 책임지고 움직이겠습니다. 재단 쪽도 제가 직접 설득하죠. 김동수 회장은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박 회장, 고맙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네. 박진석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지역 대표 반드시 살립시다. 그 한마디에 김동수 회장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세. 자네는 병원과 재단 쪽을, 나는 의료진과 이식대기를 끝까지 붙잡겠네. 박진석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전화를 끊은 뒤 김동수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판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이 지역의 심장은 그 시간을 버텨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회장의 선택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곧 누군가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며칠 전 이지혁과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나누던 이야기는 의도치 않게 이상철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심장이식? 시한부? 그 단어 하나에 이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이상철은 곧장 문을 열고 지역을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본인조차 그걸 인식하지 못할 만큼 머릿속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어디야? 그 병원 어디냐고? 지역이 무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상철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볼 거야. 오진일 거야, 분명.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돌팔이들일 거야. 멀쩡한 사람 붙잡고 시한부라니 말도 안 돼. 그 말들은 지역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너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강했는데 감기 한번 제대로 안 앓던 내가 무슨 심장이야. 이상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은 부정이었지만 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자. 내가 같이 가서 의사 얼굴 보고 따져볼 거야. 지역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이상철을 더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있잖아. 내가 아프다는데 가만히 믿고만 있겠냐. 목소리는 갈라졌고 끝내 이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병을 부정하는 그 모습은 현실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상철에게 이지혁은 언제나 살아있어야 하는 아들이었고 그 사실 하나만은 어떤 진단으로도 지워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상철은 병원 복도를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아들 이지혁의 이름이 적힌 진료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은 가쁘게 차올라 있었지만 그보다 더 숨막히는 건 문 너머에서 듣게 될 이야기였습니다. 이지혁 씨 아버님이시죠?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상철은 앉으라는 말에도 잠시 서 있다가 힘없이 몸을 맡겼습니다. 자초지종은 대략 들으셨을 겁니다. 의사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상철의 가슴을 더 조여왔습니다.
심장 기능이 이미 상당 부분 비대해진 상태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상철의 시야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깊이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상철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하나라도 더 붙잡고 싶다는 듯이요. 인공심장 같은 그건 안 되는 겁니까? 의사는 잠시 상철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인공심장은 말 그대로 버티게 하는 장치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환자 상태에 따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 방법은 심장이식밖에 없습니다. 제 심장을 줄 수도 있나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의사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상철은 벽에 잠시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직 젊은데 아직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 아이인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상철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버지로서 끝까지 버티겠다고. 심장이식이라는 가장 험한 길 앞에서도 아들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날 이상철은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호는 더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머릿속을 맴도는 얼굴. 아무 설명 없이 멀어져 버린 이지혁의 태도. 결국 지은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얼리 씨, 저 고민이 있어요. 잠깐만이라도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손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이상철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넋을 놓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호의 문자였습니다. 상철은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아들놈 목숨 앞에서 내가 뭐가 그렇게 두렵겠나. 상철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이제는 사실대로 말해야 할 때라고. 잠시 후 두 사람은 늘 그렇듯 편의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상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괜히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건 지은호였습니다. 얼리 씨, 선배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상철은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전 이제 선배에 대한 오해도 다 풀렸어요. 용서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은 더 커져버렸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절 거절했어요. 이유도 제대로 말 안 해주고요. 아무 일 없다는 사람처럼요.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분명 선배가 거짓말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철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지은호는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죠.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철아, 지혁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네.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본능적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혁이가 지금 많이 아파. 지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이미 버티기 힘든 상태야.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어. 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너무도 컸습니다.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지혁이는 내 곁에 있으면서 내 마음까지 무너뜨릴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던 거야. 그제야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밀어낸 거였어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었고, 무엇보다 내가 자신 때문에 더 아파질까봐.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오해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혁이는 끝까지 혼자 감당하려는 아이야. 그게 장점이자 가장 큰 약점이지. 지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이지혁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억지로 웃던 모습, 선을 긋던 말투. 그 모든 이유가 이제야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은호의 마음을 더 깊은 충격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고 가슴은 이유 없이 계속 조여왔습니다. 결국 지은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한우진의 이름을 누르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우진아 아직 안 잤지?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은호야, 무슨 일이야? 지은호는 숨을 한번 고르고 준비해 둔 말부터 꺼냈습니다. 부산 동욱병원 전원한 거 고성이가 알고 사람을 배치했대. 그래서 이제 한국병원으로 옮기는 일정이 잡힐 것 같아. 잠시 뜸을 들인 뒤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은호야, 한우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습니다. 너 지금 목소리 왜 그래? 지은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 말은 너무 허술했습니다. 감히 날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한우진의 말투가 단단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은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지은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아 지역 선배가 목이 잠겨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 많이. 그 한마디에 한우진의 숨이 멎은 듯 느껴졌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심장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대. 말을 끝내는 순간 지은호의 목소리가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의 울음을 상상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버티고 있을 그 얼굴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한우진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서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우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누구에게도 하지 않을 생각 하나를 조용히 꺼내놓았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된다면 그 생각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분명했습니다. 바로 한우진의 심장은 이지혁에게로 이식될 거란 걸요. 그저 스스로에게 하는 침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또 하나의 선택이 조용히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우진이 한국병원으로 전원을 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병실 창가에 서서 아무 생각 없이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듯 넘기는 시간 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미 마음 한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지혁 씨 맞으시죠? 차분한 목소리. 병원이라는 걸 직감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지역의 숨이 멎은 듯 멈췄습니다.
심장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축하라는 단어와 기증자라는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퍼즐처럼 머릿속에서 겉돌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사는 다시 한 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제야 지역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말이었고 그러면서도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이었습니다. 의사의 다음 말이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이지혁 씨를 공여 대상자로 미리 지정해 두셨습니다. 지역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 뇌사 판정이 내려졌고 절차대로라면 심장 기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말은 분명 희망의 소식이었지만 지역의 가슴은 쉽게 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위에 자신의 삶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 먼저 마음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기뻐해도 되는 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듯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우선순위까지 지정해 두었다는 말은? 마음 한켠에 지워지지 않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심장은 과연 누구의 선택이었을까요? 희망과 두려움이 조용히 교차하는 그 밤. 이지혁은 알 수 없는 예감 속에서 다시 한번 운명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그 심장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정말로 한우진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